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9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탁화 전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마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얼굴에 흉터가 났는데 남녀 차별 보상을 해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요즘 잘 나가죠. 타겟데이트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올해 코스피가 삼성전자를 빼면 역성장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충북 옥천군에서 아이들이 시소를 타다가 넘어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흉터가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흉터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여아한테는 3천만 원, 남아한테는 1,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뭐 당연히 남아의 학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은 행안부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결국은 남녀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행안부 유튜브 장난 아니게 이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튼 우리가 상해 흉터 뭐 치료비 이 담보를 보게 되면 뭐 얼굴과 얼굴 위에 이외의 부분이 뭐 1cm당 지급하는 금액이 뭐 7만 원, 얼굴은 2배, 14만 원 이렇게 준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은 1cm부터 주지만 얼굴 이외의 부분은 3cm부터 준다라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얼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남아보다 여아가 더 얼굴 외모가 중요하니까 더 많이 준다? 이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 어떤 이제 원성을 받아주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남녀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어서 전달해 드립니다. 자,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뭐 TDF 펀드라고 해서 타깃 데이트 펀드죠. 이 펀드가 대한민국 2016년부터 도입됐고 다 아시다시피 생애주기 펀드라고 해서 은퇴 시점을 딱 잡아두고 펀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는 거죠. 뭐 우리가 실제 이제 뭐 변액보험에도 이런 펀드들이 있죠. 뭐 2040, 뭐 3040 이런 펀드처럼 은퇴 시점을 정해놓고 주식 반영 비율을 뭐 20%를 갖고 한다, 뭐 70%를 갖고 한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주식 반영 비율이 높을 것이고요. 적게 남아있다면 점점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자산의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갖고 가는 펀드인데 사실 이 펀드가 최근에 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펀드가 좀 가입이 가속화됐고요. 최근 1년에 무려 2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개 펀드의 설정액이 2조 3,62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나가는 펀드들을 보면은요. 지금 신한 BNP 파레바 2040은 21.47%, 하나 라이프 플러스는 20.64%. 이게 보면 다 45가 2045가 이제 은퇴 시점이죠. 은퇴 시점이 좀 멀다 보니까 이 펀드들이 주식 반영 비율이 높았고요. 또 이 주식이 어디 쪽에 포션을 좀 많이 취했냐면 글로벌 주식이나 미국 주식의 포션을 좀 많이 취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났습니다. 반면에 2020 이거는 이제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을 30% 정도로 갖고 갔는데 수익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20.64% 대 13.24%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뭐 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의 이제 시간에 따른 주식 반영 비율이죠. 다 아시다시피 뭐 제레미 시겔의 이제 그 장기 주식 투자 바이블의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주식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시간이 길 때는요. 높을수록 더 채권보다 안전했다. 반대로 덜 위험했다라고 하면 실제 미국 주식 시장을 갖고 채권 시장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뭐 20년 정도 시점에 주식이 채권보다 덜 위험해지고 20몇 년, 한 6년 정도 지나가면은 현금보다 덜 위험해지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수익성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둘 때는 주식 반영 비율이 높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짧을수록 주식 반영 비율을 줄이면서 안정성을 갖고 가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투자 성향을 이 TDF 펀드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좋은 성과까지 이루어지면서 많은 자금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실제 연초 대비 5.9% 성장했는데 삼성전자 빼면 마이너스. 결국은 삼성전자 빼고 다른 상장 기업들은 볼 볼 일 없었다는 얘기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매수 세력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결국은 코스피를 올렸지만 삼성전자 빼면 의미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도 보니까 실제 9.7% 올랐지만 삼성전자 빼면은 2.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요가 코스피 시장의 그 성장세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른 기업들은 그다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 예상하는 게 당연히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2020년대에는 좀 오를 거라고 보지만 잠재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지표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면서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코스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뱅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저도 오픈 뱅킹 바로 시작하는 날 KB 하나은행으로 이제 오픈 뱅킹 신청을 해서 이쪽 계좌에서 다른 계좌도 한꺼번에 보긴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아직은 뭐 편하다 이런 것들은 아직 느끼지 못하는데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실제 516만 계좌가 등록이 되고 이용 건수는 4,570만 건이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오픈뱅킹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이제 서비스들이 나타날지 이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픈뱅킹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은행을 쓰면 각자 은행 앱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픈뱅킹을 신청한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은행에서 다른 그 은행들도 뭐 계좌를 확인하거나 또는 이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